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노션을 같이 한번 보면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이 노션에 올려주신 거를 제가 이제 라이브에는 없었어요. 라이브에는 안 올려주신 거를 보니 왠지 오늘 함께 하지는 못하시는 분이 올려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참여 중이신 분들도 그냥 같이 우리 다른 분들 올려주신 작업물 보면서 비슷한 고민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 작업하신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을 이쁘게 해주신 분인데 자, 잠깐만요. 이렇게 넘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4장을 업로드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림이 뭔가 다 스토리가 딱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어떻게 고민을 남겨주셨냐면 복잡하거나 랜덤한 패턴을 추구하신대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단순한 패턴으로만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태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능력 부족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비전공자다 보니까 기획과 의도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것 같아요. 보통 패턴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고 캔버스를 열면 일단 우연한 선의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림을 완성하고 패턴을 돌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기획 없이 시작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생각 없는 작업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어 보며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하다가 점점 내 것을 더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에 따라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요거 이렇게 보니까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질문이 총 3개 올려주셨는데 이 3분 다 그 질문의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그냥 그림이 좋아요, 취미로 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이 하는 질문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고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드백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우리 브랜드 반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브랜드 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색을 사용하고 어떤 그 브러쉬 모양을 사용하고 이게 다 계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안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릇을 그려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 바나나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런 방식이 거의 숨 쉬듯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방식은 그냥 평소에 하시고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떠올릴 때 그리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또 손에 이게 언어처럼 탁 하고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림들이 통일성은 있어요. 지금 비슷한 그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그런가? 통일성은 있기 때문에 뭐를 해보시냐면 그 스토리텔링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 의도를 가지고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야기가 뭔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패턴이나 이 디자인에서 보여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요거 화면에 있는 걸 같이 보면 3명의 그 마을 주민들인가 봐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눈사람들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린 사람보다 더 보는 사람이 이 패턴을 보고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린 사람은 그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하면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만든 이미지가 요런 게 나왔는데 이걸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이게 어떤 뭐 눈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이 그 마을 중간에 놓을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고 이동하고 있다. 좀 별거 아닌 굉장히 가볍고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낮인지 밤인지부터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배경이 하얗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 조도. 그랬을 때 왠지 배경이 밤이라면 좀 어두운 컬러가 들어올 것 같다. 어두운 컬러가 일단 정해지면 전반적인 배경 컬러가 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컬러 팔레트도 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눈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눈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사실은. 눈사람들이 지배한 세상. 당연히 아닌 것 같지만 저의 그 스토리텔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사람들이 막 더 많아요. 그럼 더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이 셋이 더 튀려면 이 패턴도 지금 이렇게 막 빼곡하게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한 2칸 정도 아니면 더 많이 빼도 되긴 해요. 여기 지금 이 부분하고 요 크로스로 내려온 이 부분에 이 사람들 대신에 눈사람으로 채워본다든지 아니면 밤으로 설정했으면 뭐 별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설정을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하면 좀 다채로워지고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작업도 편해져요. 이런 것도 보면 잔하고 그릇이랑 꽃병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정해볼 수 있냐면 테이블 위의 풍경이라든지 그럼 테이블 위의 풍경이라는 장면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장면 다음에 우리 아까 낮인지 밤인지 정했죠? 그럼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해요. 아까는 낮인지 밤인지만 정했다면 이번에 2번째 하는 작업에서는 몇 시인지까지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노을이 들어오는 한 4시에서 6시 사이인지 아니면 초저녁이어서 약간 어스름한 그런 푸른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풍경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색감이 또 달라지겠죠. 나는 그 테이블 위의 풍경에 낮 시간에 주로 뭐 귤이나 과일이나 이런 신선한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나머지 작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민 올려주셨던 일단 우연히 아무 선이나 툭 한번 그려보고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버릇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선 하나 긋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저하는 거 대신에 내가 이거 선 하나 그을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고 컬러도 한번 적극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디자인도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게 저는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나중에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깊은 뭔가 내면 세계가 느껴지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개체가 쭉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개체도 보이고 이 여백에 있는 형태들도 좀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의 모양이라든지 이 사람의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에게 좀 더 느껴지게 불안함이나 뭐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그 포즈 있죠. 그 포즈를 조금 더 과감하게 틀거나 좀 더 불안해 보이게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스토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작가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려주신 거 봤는데 너무나 뭔가 산뜻한 그런 패턴을 올려주셨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딱딱딱 이렇게 그 그리드에 맞춰서 작업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우리 자하킴 님이 남겨주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저에게는 오브젝트와 배경이 조화로워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튤립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면 배경이 단색인 게 너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체크 배경이 없었나 봐요. 그죠? 여기. 벌이 움직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어떻게 배경을 채워 나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오브젝트 크기가 커서 배경에 시선이 안 가면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백을 두는 경우엔 뭘 넣어도 다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구상할 때부터 같이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마추어라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색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굉장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말씀 주신 거를 한번 볼게요. 튤립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지금 이 패턴을 한번 키워서 보면 너무 귀엽죠? 이게 하나를 반복한 게 아니라 다 일일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턴, 이게 뭐죠? 그 체크 패턴이 배경에 없는 상태로 요거를 작업을 해주셨으니 요 사이에 여백 있죠? 요 여백들이 지금 그 작업하신 모티브 크기만큼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허전하게 느끼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실제 크기 있죠. 이 패턴의 실제 크기가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능성은 왠지 아닐 것 같아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패턴으로 만들고 나서 꼭 실제 크기로 출력을 해보거든요. 근데 출력을 해봤을 때 이 튤립과 이 튤립의 사이 간격이 너무 벙벙해 보여서 어색하고 뭔가 많이 비어 보이는 인상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이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 크기 있죠. 손바닥 크기와 내 시선이 닿는 그 거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30cm에서 한 길어봤자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내가 그린 패턴이 딱 놓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간격이면 좀 비어 보인다는 인상은 그렇게 안 느껴질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어 보이는 인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 자한님 취향 자체가 굉장히 자잘하게 붙어 있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인지 이게 참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이게 좀 더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요거 다음 거 요거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그게 확실히 취향이신 것 같아요. 더 자잘하게 붙어 있는 거. 지금 오브젝트 크기가 커서 배경이 시선이 안 가면 그럭저럭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 있죠. 요런 풀이나 지금 여기에 귀엽게 표현이 된 솔방울 요런 애들이 이 배경이 안 보일 정도로 커지거나 서로 이렇게 빼곡하게 붙어 있으면 오히려 어, 네.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채팅 올려주신 분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 올려주신 분인지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저 계속 한번 설명드리고 있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배경이 오히려 내 눈에 덜 띄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챌린지 2기에서는 그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기초 저형의 그런 그 방식들을 배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기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올려주신 이 세 분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그 디자인이 뭔지 아카데믹하게 첫 단계를 한번 밟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왜 내가 지금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왜 내가 이렇게 촘촘하게, 제 기준에서는 촘촘하게 작업을 했는데도 벙벙하다고 느낄까라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벙벙하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또 그 디자이너만의 스타일일 수 있으니까 요렇게 디자인하면 이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여백이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빼곡한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넣어서 배경에도 뭔가를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줄지 아니면 이렇게 단색으로 블랭크하게 깨끗하게 뺄지 이건데 저는 둘 다 예뻐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스트라이프 배경 패턴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는 그렇게 크게 그 차이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요게 배경 없는 것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체크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마추어라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못 찾은 것 뿐이지, 요거는 그냥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아키님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빼곡한 게 마음에 든다 하면 더 심하게 빼곡하게 해보시는 걸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피드백 그럼 다 들으셨나요? 제가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바나나를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 바나나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 바나나가 만들어졌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선 몇 개 그리다가 바나나 만들면 귀엽겠는데? 해서 바나나가 된 건가요? 지금 보니까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귀엽게 있고 요 바나나를 크기를 변경하고 뭐 각도를 변형하고 하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태희님은 이 바나나를 만약에 내가 뭐 낙서를 하다가 바나나를 그렸어요. 그러면 바나나를 한 개만 그리지 말고 이 바나나 시리즈를 5개 이상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바나나에서 노란색 배경으로 하나 완성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꼭지도 달려있고 혹은 이렇게 친구도 같이 있는 그런 바나나를 두 번째는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배경에 뭐 파란색도 넣어보고, 그리고 다른 바나나는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까져 있는 반 정도 이렇게 그 속살이 나와 있는 그 바나나로 한번 그려보고,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정은 우리만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너무 멋있는 작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나는 이거 그냥 이거 낙서하다가 나온 건데? 일 수도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로 그 작가냐 아니냐로 나뉠 수가 있냐면 밀도거든요. 근데 그 밀도가 작품 하나의 밀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시리즈물의 밀도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가볍게 그리는 게 내 스타일이다 하면 그건 태희님 스타일인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볍게 그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가볍게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런 나의 그 방향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하나 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를 반드시 만드시고 스토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성인가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별의 인물들을 이렇게 실루엣을 따서 하나의 뭐 의자 오브제를 정했다 하면 그 스토리에 이 의자가 만약에 중요하다. 그럼 의자는 계속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있는 사람만 포즈를 달리해서 바뀌는 거죠. 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뭐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티프들을 내가 정한 스토리, 모티브죠.
그거에서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태희님은 아마 바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저는 컬러 조합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 다람쥐 패턴은 모티프 각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람쥐여서 그와 어울리는 배경색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가하는 고양이. 자, 이 요가하는 고양이 패턴은 배경에 스트라이프나 체크를 넣어볼까 고민도 했지만 산만해 보일 것 같고 모티프 배치도 너무 촘촘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단청 컬러로 만다라 모티프를 만들어 봤는데 사이즈를 줄였을 때 만다라 형태가 뭉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컬러 조합이나 디자인 기획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적절한 모티프 사이즈 조절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정은 정말 어렵지만 정말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라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분은 뭐가 고민이냐면 너무너무 따닥따닥 붙었다. 아까 그분은 좀 더 따닥따닥 붙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에는 취향의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고 두 분 다 너무 방향성 잘 잡고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내가 불만이 생겼어요. 이거 너무 따닥따닥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수정하는 걸 출발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 메인 패턴이 있습니다. 자, 요가하는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복되는 커다란 고양이, 이게 메인 패턴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이제 원리핏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물론 다른 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베이직한 걸로 작업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 패턴을 확장을 하셔서 확장된 부분에 요 다양한 포즈를 하고 있는 애들을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거예요, 고양이들을. 제가 이거를 그 아이패드로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핸드폰 연결이 자꾸 실패해가지고 좀 답답하지만 제가 이거 편집해서 올려드릴 때 이거 한번 확장해서 하는 거 짜집기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 커다란 메인 고양이 옆에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인 고양이가 또 왔죠. 근데 그런 너무 여백이 좁기 때문에 반복이 너무 빠르게 됐기 때문에 우리 답답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간격을 띄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글자가 있죠. 글자를 오히려 비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글자를 비우고 글자를 이 다음 고양이가 오는 이 부분에 이렇게 길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좀 숨구멍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듬성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요가하는 고양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 아이패드 배경화면이다 라고 하면 배경화면에 이만큼 들어가게 할지, 이거 디테일이 너무 예쁜데요? 이건 크게 봐야겠다. 그쵸? 이렇게 지금 화면에 가득 찬 이 상태로 아이패드 화면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줄였네요. 한 요 정도 되는 자잘함들이 다 느껴질 수 있게 이 화면에 보이는 모양 자체가 예쁜 건지 그걸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여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저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고 모든 수업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실제 크기로 얼마가 되는 물성을 가진 애냐. 만약에 이 제품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디지털로 봤을 때 100%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결국에는 사람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크기도 디지털에 있는 실제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잘하다고 느꼈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작게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요 화면이 완성되기를 원했던 크기다. 고양이 하나 크기가 요 정도기를 원하긴 했다라고 하시면 요 고양이 하나 삭제, 요 고양이 하나 삭제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벌려주셔야 합니다. 이 패턴은 사실 다른 건 없고 그냥 패턴 확장해서 비어있는 부분에 고양이 채워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원리핏도 다 다르게 해서 패턴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애쉬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4천으로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천으로 열어서 4천으로 확장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고양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리핏이잖아요. 이거 하나를 4천으로 만들면 4천 다음에 그 이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4천 픽셀은 30cm가 훨씬 더 웃도는 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 크기도 큰데 이게 패턴이잖아요. 고양이 이 요가 패턴인데 요거 하나가 30cm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마리메꼬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진짜 내가 의도했던 방향인가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죠. 지금 요거를 2천으로 만드시는 게 낫다. 저는 1000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0, 1500 하고 나서 완성된 원리핏이 4000인 거죠. 그래서 엣지에 그 4000으로 업로드는 하시는데 처음에 패턴 시작을 4000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방형일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00으로 가정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가 4000이면 되는 거죠.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갈 수 있게 2000, 2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안에 내가 빼곡하게 이쁘게 그린 요소들을 다 넣을 수도 있고 여백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요거를 또 보면은요. 그 다람쥐 안에 가지고 있는 요 패턴도 있고요. 옷도 입혔고요. 그리고 요 다람쥐 요 좀 크게 한번 보면요. 아, 이 마우스가 이쪽으로 가네. 자, 요 안에 텍스처도 살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깨알같이 너무 따뜻하고 예쁘잖아요. 진짜 빼곡하다고 느끼신 이유가 손가락 2개로 클로즈업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크기에 정확한 크기에 대한 감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드로잉의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백이나 사이즈 계획하시는데 약간 좀 오류가 생긴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점박이도 넣어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해주신 것들이 너무 다 예뻐요. 그리고 이걸 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배경에 요 스트라이프 넣으신 것도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모티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챌린지 때 했던 건데 요 다람쥐 옆에 버섯이 여기 있고 버섯 바로 밑에 다람쥐가 요 간격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잖아요. 얘를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이 버섯이 빼곡하게 더 채워진다든지 요 크로버가 여기 더 채워진다든지 아니면 진짜 배경처럼 또 그리는 거예요. 숲이나 잔디 같은 거.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 이미 그리신 거로 빼곡하게 배경처럼 한번 채워 넣어 보시면 오히려 얘네들이 도드라지게 앞으로 나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향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해하셨던 적절한 모티프 사이즈 조절 노하우는 종이로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종이 그 A4지나 이면지 뭐 아무거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갖고 오셔서 연필이나 뭐 이런 걸로 덩어리를 잡아보세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동그라미 다음 동그라미는 언제 올까? 어디에 올까? 이게 지금 아이패드 화면으로 보면 이 옆에 버섯을 놨을 때 그냥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다람쥐 옆에 그 버섯 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패턴으로 놓고 보면 보이잖아요.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제로 내가 종이에서 그 간격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을 자로 재보세요. 그 감을 익히신 다음에 디지털에서도 그 감이 일관되게 오기 직전까지는 내가 자로 잰 그 센치 있죠. 그 센치로 캔버스를 열어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열었을 때 지금 요거 손가락 4개를 화면에 톡 터치를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돼요. 얘를 최대한 화면에 이렇게 맞춰서 키우면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그럼 이게 진짜 사이즈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3cm짜리를 그린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을 실제 크기로 키워놓고, 우리 아까 그 문의 주셨던 분 중에서 여백이 너무 붙어서 좀 아쉽다, 우리 그 다람쥐 그려주신 분, 만약에 도토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버섯을 그려주셨었고, 그리고 우리 도토리도 그려주셨는데, 버섯이 하나, 원래 큰 개체를 먼저 그리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 그러면 자 버려버리고, 자 이거 다시 실제 크기 최대 한번 맞추고요. 이거 그 제스처 설정해 두신 분은 이거를 살짝 그 꼬집으면 이게 전체 크기로 되는데, 전 그걸 해제를 해놔가지고 일일이 맞췄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커다란 다람쥐를 이렇게 하나 덩어리를 그렸어요. 이 덩어리가 제일 큰 겁니다, 이 패턴에서, 이 화면에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종이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 크기가 실제 크기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한 7cm 정도 되네요. 7cm 정도 되는 다람쥐를 먼저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7cm 다람쥐 다음에 어디에 내가 도토리를 놓을 거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이쯤에 놓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잎사귀랑 같이 그렸습니다. 그럼 이 도토리 다음에 어디에 버섯이 들어갔으면 하는지를 또 정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이 화면을 줄이고 키우고 싶은 거를 참아내야 됩니다. 자, 참으면서 이쯤에다가 버섯을 그려볼게요. 저는 이 정도의 버섯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버섯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커다란 다람쥐가 아까 여러 마리 등장했어요. 근데 그 다람쥐는 형태는 동일하게 하고 이렇게 그 방향만 좀 바뀌고 안에 들어간 패턴, 옷 입히고 뭐 여기에 꼬리에 뭐 점박이가 있고 이런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거랑 비슷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람쥐가 어디에 왔으면 하는지 생각하면서 놔볼게요. 근데 저는 한 요쯤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 한 화면에 다람쥐가 완벽하게 두 마리는 안 보였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원리핏은 얘인 거예요. 여백이 이만큼이나 떨어진. 근데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키워서 이거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귀엽게 막 심도 있게 막 털도 그리고 막 옷도 입히고 막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자 그다음에 얘를 줄였는데, 줄였더니 아까 그 만다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이렇게 키워놓고 그렸으니까 이 디테일 살리느라 얼마나 막 고생했게요. 근데 얘를 줄였어요. 원래 크기대로 줄였더니 이게 다 뭉쳐버려. 보이지도 않고 디테일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실제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크기였을 때의 내가 원하는 여백인데, 내가 원하는 여백이 나왔으니까 이 여백에 맞춰서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림 배치 어려워요. 근데 그림 배치가 잘 되려면 우리가 작업할 때 일단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가볍게 해보세요. 이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 동그라미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로 대충, 이거 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우리 수료증 만들고 있어요. 우리 수료증 이쁘게 나오면 또 이거 드려야지. 자,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자, 이 크기대로 이렇게 맞춰왔어요. 이거 동일한 거 보이시죠? 동일해요. 자, 이게 실제 크기인데, 자, 이렇게 종이를 옆에다가 놓고 보면 이 정도 크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비슷하죠? 자, 이거 두 개가 같은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내가 이 배치 있죠? 그림 배치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에다가 동일한 거를 크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에 메인 캐릭터 놓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는 메인은 버섯입니다. 자 버섯이 있으면 그 다음 버섯이 어디 있으면 좋을까? 일단 간격부터 봅니다. 난 요쯤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좀 자잘하게 하고 싶어. 랜덤하게 할래. 자,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많이 실패해보고 계속 삽질해봐야 내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디를 내가 여백을 띄워야 이 깨는 작업을 안 해도 작업했을 때 괜찮게 나오더라. 그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의 그 대굴대굴 동그라미로 대충, 진짜 대충 잡았어요. 뭐가 나왔냐면 배치, 여백 이외에도 그 모티프의 크기가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이거는 오늘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방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이 방향 했으니까 여긴 이 방향 해야지. 얘는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만나는 모티프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 랜덤한 느낌이 들지 않고 이렇게 이 시선이 요걸 따라 흐르겠죠. 그럼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랜덤한 게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방향성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죠. 똑똑똑똑. 자, 여기는 완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도 한번 쭉쭉쭉 해봐요. 쭉쭉쭉. 여기도 완전하네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들어가는 애가 없는데 지금 얘랑 얘가 비슷해 보이면 안 되니까 요 방향성은 여기에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얘랑 또 다르면서 나머지 애들하고 달라 보이게 이런 거. 근데 얘랑은 비슷하지만 얘도 약간 각도를 틀어서 아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하여튼, 자, 그랬을 때 요 방향을 가진 버섯들이 그려지면 됩니다. 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거꾸로 된 애도 있고요. 자, 이 디지털로 하면 더 쉽겠죠? 캔버스 돌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한 패턴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요거는 아이고 이거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오늘도 한 장 망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쌤 인스타에 있는 크리스마스 릴스처럼 오브제들을 만든 상태에서 캔버스를 늘리면서 확장되는 걸로도 해봤는데 패턴으로 잘 안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정방향 패턴으로 많이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패턴으로 잘 안 이어진다? 왜일까요? Q&A 라이브 왕초보를 위한 사용법, 그거 한번 다시 영상 한번 보시면, 네,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줌으로 한번 모실게요. 같이 이렇게 화면 작업하는 화면도 좀 공유를 서로 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거 우리 피드백 공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